안녕하세요, 몽이쌤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도 제가 이직의 사유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좋은 동료, 또 너무 안 좋은 동료 관계에 대해서 보육의 현장에서 선생님들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회 곳곳에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참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어린이집에서도 보면은 부모님들이 맞벌이신데 직장에서 뭐 확진자와 접촉이 돼서 자가 격리를 좀 하게 되었어요. 이러면 아이를 어디다 보낼 수도 없고, 그런 경우에는 아이를 이제 어린이집에 보낼 수도 없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어린이집 자체 내에서도 누가 이제 뭐 자가 격리가 됐거나 확진이 되거나 접촉자가 되거나 뭐 이래서 어린이집을 못 오게 되는 경우에, 그러면 맞벌이 가정에 어린이집을 못 보내게 되면은 휴가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1년에 쓸 수 있는 휴가는 한정되어 있고, 뭐 여기저기 막 이제 친인척 다 동원해가지고 아이를 보내야 되고 뭐 이런 상황도 막 생기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보육의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도 정말 많이 힘드시거든요. 최근 진짜 거의 2년 됐잖아요. 2년 동안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돌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사로 인해서 아이들이 가정에 피해를 입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주로 하고 있어서, 뭐, 마트도 거의 안 가시고요. 인터넷 쇼핑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람 많은 곳은 정말 안 가시려고 하시고, 가족들에게도 부탁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선생님들도 너무 힘드시니까, 지금 뭐 취미 생활을 하는 부분에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잖아요. 근데 보다 더 어려운 그런 가정들, 경제적인 부분까지 이제 합해져서 너무 힘든 가정들도 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좀 참고 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 선생님들도 코로나 블루가 피해갈 수는 없겠죠. 근데 특히 이제 새로운 스님이 오시고 기존의 스님 사이에서 이제 보통 우리가 텃세라고 부르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가 좀 있거든요. 제가 상대 쪽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한 직장에서만 계속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더라고요. 기존 스님들은 그 원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미 다 파악하고 계셔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스님들은 잘 몰라요. 근데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한 반을 다 맡고서 그 반을 운영하고 계신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누군가 물어보지 않으면은 말해주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알아서 이제 따라오거나 눈치껏 딱 보고서는 해야 되고 이러는데, 새로운 선생님 입장에서는 기존 선생님들이 설명을 안 해주고 이렇게 좀 이끌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적으면 텃세 부린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선생님들이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어떤 공동의 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같이 참여하지 못하고, 이제 신입 선생님들은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약간 쭈뼛쭈뼛한 상황인데, 기존 선생님들은 참여 안 한다. 열심히 안 한다. 라고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의 입장에서 좀 더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도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해결될 것이라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선생님들 진짜, 이 보육의 일이 정말 힘들거든요. 이제 제가 이런 영상을 준비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어떤 영상을 찍었을까, 그래서 보육에 관해서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때려치웠다. 어린이집 교사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영상을 찍으신 분들도 사실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육의 현장에서 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교사의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껴서 이 일을 천직이라 여기면서 하시는 선생님들, 수많은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지치지 않게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까 저희가 새 학기 때 새로운 선생님이 오시고 또 기존 선생님들이 새로운 선생님들을 안고 갈 때, 새로운 선생님은 질문해서 계속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고, 새로운 선생님들이 질문을 할 때는 우리 기존 선생님들은 항상 아무리 바빠도 지금 말 못 해주면은 선생님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답을 꼭 해주시고, 이러면서 서로의 입장에서 좀 이해하면서 잘 새학기를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신입교사와 뭐 기존 교사와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보통 어린이집에서 영아반은
한 교실에 두 반이 함께 사용하는 그런 경우 보통 투담임이라고 부르거든요. 세 분이 같이 계시면 쓰리담임 뭐 이렇게도 하거든요. 근데 저희 원 같은 경우는 이제 투담임까지만 있는데 영화반은 보통 5살부터는 그래도 선생님이 잠시 이제 뭐 간식을 가지러 가시거나 물을 뜨러 가시거나 뭐 교구를 잠깐 가지고 오시고 이러실 때 얘들아 선생님이 뭘 할 테니까 잠깐 갔다 올 테니까 이렇게 좀 기다려 주세요 라고 하면 잠깐 동안 기다릴 수 있어요. 5살, 6살, 7살은요. 그런데 그 아래로 3살, 4살, 2살, 1살 이 아이들은 한시라도 눈을 떼면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약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영아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아반 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화장실을 가더라도 누군가 그 교실에 와 계셔야 돼요. 그래야 화장실도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보통 이제 두 선생님이 한 교실에서 두 반을 같이 운영하는 형태의 투담임을 하게 되는데 요 두 분이 정말 잘 맞으면 정말 환상의 짝꿍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선생님은 오리기라든지 뭐 만들기 같은 거 너무 잘해요. 근데 한 선생님은 손은 똥손이야. 그런데 동요 부르는 걸 너무 잘해요. 그러면은 동요 수업 같은 경우는 잘하는 선생님이 하시면 되고 또 환경미화 같은 거 할 때는 이 선생님이 주가 돼서 하시고 그래서 잘하는 부분은 잘하는 사람이 하고 그러니까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효율성을 띠면서 하실 수 있는 상황도 돼요. 각각 자신의 반이 있지만 네 반, 내 반 없이 그리고 또 이제 아플 때에도 선생님이 아프면 짝꿍 선생님이 대신해서 좀 더 일을 맡아서 한다든지 또 반대의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환상의 짝꿍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얼굴 보는 것도 괴롭고 한 공간에서 한 학기를 시간을 같이 보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고통의 시간이죠. 그러면 이럴 때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지 아까 기존 교사와 신입 교사가 만났을 때는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서로 이제 부탁을 계속 이제 모르는 건 물어보고 또 부탁했을 때는 잘 친절하게 설명해 주면서 그 부탁을 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면 관계를 이어간다라고 하면 한 교실을 쓰는 요 짝꿍 선생님에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관계가. 예를 들면은 이제 바쁜 가운데 아이들 보고 막 이러면서 뭔가를 이렇게 딱 했는데 선생님 옆에 동료 선생님이 한 말이 내 귀에 딱 꽂혔어. 그게 좀 마음이 좀 불편해요, 그 말이. 그러면 묻어두지 마시고 그럼 감정이 쌓이거든요. 그 즉시 선생님 아까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제가 살짝 듣기에 제가 좀 오해의 소지가 좀 있어서 좀 여쭤보거든요. 선생님 그게 무슨 뜻이었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게 이런 거였어요. 라고 하면 해소가 되면 다행이고 만약에 그게 정말 갈등의 소지가 된다면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는 조금 예민하니까 선생님 그런 거는 조금 자제해 주시면 제가 감사할 것 같아요. 우리 계속 같이 가야 되는데 이제 서로 알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조금 조심해야 될 건 조심하고 또 격려해 줄 건 격려해 주고 이해할 건 또 이해하고 그러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보는 거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서로 살아온 환경, 시간 너무 다르죠. 네, 때때로 저는 제 자신도 좀 이해가 안 가고 좀 왜 그랬지?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거든요. 가족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전혀 다른 타인이에요. 다른 곳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온 타인이 만났어요. 그러면은 생각이 이 사람하고 저하고 생각이 딱딱 맞는다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실부터 인정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다. 이 사람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이거를 먼저 인정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부딪히고 이렇게 했을 때 오해가 있을 때는 왜 그러셨어요, 선생님? 하고 이제 물어보고 오해를 풀고 가는 거죠. 그래서 깊이 갈등이 안 쌓일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근데 혹 이제 갈등이 생겨가지고 이제 쌓여있을 때도 너무 오래 묻어두지 마시고 이렇게 좀 폭발하는 게 좋아요. 싸우는 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아이들 싸우잖아요. 늘 충돌하고 아이들 싸우잖아요. 근데 서로 이제 화해하고 사과시키고 또 사이좋게 잘 놀고 또 그러잖아요. 서로 다른 타인이기 때문에 서로의 다른 부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과 나의 생각은 다르고 우리는 서로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환경도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보는 거예요. 일단은 아이를 좋아하고 보육의 일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통점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사랑하는 방법은 좀 다르지만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아요.
그래서 서로 같은 부분을 좀 찾아가면서 그 부분을 인정하고 그 부분을 이해하면서 비슷한 점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찾아가다 보면 서로 좀 더 공통적인 부분이 좀 많아지지 않겠어요? 근데 한쪽은, 마음을 열고 이해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한쪽에서 마음을 열지 않고 이렇게, 선을 긋는다면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럴 때가 제일.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할 수 있을 만큼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서로의 입장을 좀 조절하면서 그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게 하려면 처음부터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쌓이지 않게 이야기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실수하거나 미안했을 때는 미안하다 사과하고, 그리고 이제 상대방 선생님이 뭔가 한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 그건 나는 잘 못하는데 선생님 그거 참 잘하더라. 선생님 그거 너무 이렇게 선생님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이런 이제 말씀도 좀 해주시는 거죠. 사람마다 다 잘하는 게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걸 잘하니까 참 좋겠어요. 근데 이제 나는 이걸 잘 못하니까 선생님이 이런 부분을 좀 더 맡아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대신에 나는 이런 부분을 좀 더 할게요. 이러면서 뭐 어쨌든 똑같은 일을 하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내가 이쪽을 조금 더 보충해 줄 수 있으면 이 선생님이 나의 어느 부분을 또 보충해 주고 하면서 이렇게 밸런스를 좀 맞춰가면 좋겠죠. 한 학기가 마무리되는 요 시점에 이제 원장님과 내년 학기를 앞두고 면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유아반 선생님들은 잘 그런 말씀 안 하시는데 영아반 선생님들은 매번 한두 명 정도는 꼭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떤 선생님이랑 짝꿍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선생님과 짝꿍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하고 마음이 딱 맞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꼭 한두 분씩은 있으세요. 왜 그럴까요? 한 교실에서 8시간, 9시간을 휴게 시간까지 포함해가지고 9시간 정도를 같이 근무해야 돼요. 그런데 마음이 안 맞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짝꿍, 교사는 너무너무 중요한 존재인데 그래서 선생님들이 한번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동료에게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교사인가? 동료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는 그런 교사인가? 나는 생각이 좀 열려있는 교사인가? 융통성이 있는 교사인가? 난 고집이 너무 센 사람은 아닌가? 나 융통성이 너무 없나? 나 고지식한 사람 아닌가? 나로 인해서 동료가 힘들어하진 않나? 나로 인해서 동료가 힘이 나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스스로를 객관화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 해를 평가하면서 이 사람은 꼭 있어야 되겠다. 이 사람은 나하고 다시 또 일을 했으면 좋겠어. 라는 평가를 이왕이면 받으면 좋지 않겠어요? 선생님들, 아이를 돌보는 보육교사의 일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지만 동료가, 마음 맞는 동료가 옆에 있다면 그 힘든 일도 조금은 좀 더 수월하게, 조금은 힘이 나서 서로 위로받으면서 이게 누군가는 해야 되는 정말 보람된 일이잖아요. 그래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힘이 되는 그런 교사 선생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